무시만 당하던 파출부 할머니의 상상도 못한 무시무시한 복수. 이럴 수가. 당장 당장 나가라니. 나가라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혹시 새벽 5시의 공기를 기억하시나요? 판교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이 시간에도 참 고요합니다. 남들은 억소리 나는 집에서 손주 재롱 보며 편하게 사는 줄 알죠. 하지만 저에게 이 집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끝도 없는 노동의 현장일 뿐이죠.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데 제 잠은 세월이 뺏어간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큰일 나는 이 집안일들이 제 잠을 갉아먹은 겁니다. 어두운 거실, 순옥이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난다. 관절에서 툭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납니다.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시큰거리는 게 예사롭지 않네요. 그래도 쉴 틈은 없습니다. 며느리가 깨기 전에 거실 바닥을 닦아야 하거든요. 우리 며느리 지연이는 성격이 참 꼼꼼합니다. 대리석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있으면 그 고운 미간이 단번에 찌푸려지죠. 저는 그게 무서워서 무릎 보호대까지 차고 기어다닙니다. 70평 넘는 이 집 바닥을 매일같이 손걸레질하고 나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끝은 하얗게 불어 터집니다. 이 집을 살 때 제 퇴직금이며 남편이 남긴 조그만 아파트 판 돈까지 몽땅 보탰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노후를 보장하는 티켓인 줄 알았죠. 아들놈 박민수가 엄마, 우리가 모실게. 같이 살자 할 때만 해도 참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급여도 없고 휴일도 없는 파출부입니다. 아침 7시 주방. 순옥이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여러 가지 반찬들이 식탁에 차려진다. 지연이가 나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도 참 차가워 보이죠. 저 아이에게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효율 좋은 가사 도우미일 뿐입니다. 어머니, 오늘 태준이 유기농 주스 어제 산 거 맞죠? 저번에 보니 유통기한 간당간당하던데. 신경 좀 써주세요. 애 먹는 거잖아요. 지연아. 어제 퇴근길에 백화점 들러서 새로 사다 놨다. 태준이 좋아하는 거라길래. 그리고 어머니, 민수 씨 와이셔츠 소매 쪽이 좀 덜 다려졌더라고요. 어제 거래처 미팅 있는데 민망했다잖아요. 다음부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봐주세요. 운동 삼아 하시는 거니까 즐겁게 하시면 좋잖아요. 운동 삼아라니요. 이 몸으로 이 큰 집을 치우는 게 어떻게 운동이 됩니까? 노동이죠. 그것도 생명을 깎아먹는 고노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다는 말밖에는 못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내 돈 다 털어 이 집 해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건 쥐꼬리만 한 노령연금뿐입니다. 출근하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다. 엄마, 나갔다 올게. 아, 참. 오늘 태준이 학원 픽업 늦지 않게 가줘야 해. 지연이 오늘 회식이라네. 그래, 민수야. 걱정 마라. 내가 시간 맞춰갈게. 저녁엔 너 좋아하는 황태국 끓여놓으마. 알았어. 엄마, 근데 요즘 집안일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지연이가 자꾸 그러네. 조금만 더 신경 써줘. 어쨌든 우리가 생활비 다 대주잖아. 텅 빈 집, 순옥이 거실 소파 끝에 힘없이 걸터 앉는다. 생활비. 그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제가 보탠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저는 제가 낸 돈보다 훨씬 적은 생활비를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들놈도 이제는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부양가족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방금 한 말 들으셨나요? 집안일이 예전만 못하다니요.
제 무릎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진 건 보이지도 않는 걸까요? 오후 시간. 순옥이 혼자 점심을 대충 때운다. 식탁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멸치 한 마리를 얹어 먹는다. 식구들이 다 나가고 나면 비로소 제 시간이 오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다시 빨래를 돌리고 먼지를 닦고 손주 녀석을 데리러 가야 하죠. 찬밥을 물에 말아 넘기는데 왜 이렇게 목이 맬까요? 가끔 거울을 보면 그 안에 낯선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예쁘게 옷 입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던 김순옥은 어디 가고 앞치마를 문신처럼 몸에 두른 웬 노파가 저를 노려봅니다. 늦은 밤 거실 구석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고 있는 순옥. 안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 밤 11시. 모두가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 저는 마지막 일과를 마칩니다.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지연이와 민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였죠. 여보, 더 늦기 전에 결정해.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 저번엔 가스불도 안 끄셨다며? 태준이 정서에도 안 좋아. 나 요양원 리스트 뽑아둔 거 있어. 시설 최고급이야. 아, 그렇긴 하지. 요즘 엄마가 좀 버거워 보이긴 해. 집안일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고 요양원 보내드리면 엄마도 편하실 거야. 맞다니까. 그리고 어머님 방 비면 거기 우리 서재로 꾸미자. 당신 요즘 재택근무 많아졌는데 공간이 부족하잖아. 순옥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초점이 흐려진다. 호흡이 가빠진다. 서재요? 제 방을 없애고 서재를 만든다고요? 40년 넘게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밤잠 설치며 식당 일, 청소일 안 가리고 해서 키워놨더니 이제는 제가 쓸모 없어지니까 창고 치우듯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겠답니다.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루였던 이 아들 집에서 저는 이미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순옥이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낡은 장롱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낸다. 지연아, 민수야. 너희는 내가 정말 갈 곳 없는 노인네인 줄 알았겠지. 내가 이 집 구석구석을 닦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너희는 꿈에도 모를 거다. 앞치마 속에 감춰왔던 내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순옥이 가방 속에서 임대차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를 꺼내어 가만히 쓰다듬는다. 순옥의 눈빛이 정과는 다르게 날카롭게 빛난다.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강남의 그 빌딩, 그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똑똑히 보여주마. 내일부터는 파출부 김순옥이 아니라 너희의 숨통을 쥘 건물주 김순옥으로 돌아갈 거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거창한 폭발음이 아닙니다. 평생을 믿어온 자식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올 때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제가 애지중지 개어놓은 아들의 수건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수건의 온기조차 이제는 소름 끼치게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어두운 거실 복도, 순옥이 문틀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순옥의 젖은 눈가를 비춘다. 안방에서는 아들 부부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내일 먹을 반찬 메뉴를 정하듯 그들은 제 남은 인생을 어디에 격리할지 논의하고 있었죠.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사무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여보, 여기 봐봐. 여기는 정원도 넓고 프로그램도 다양해. 어머니 요즘 자꾸 냄비 태우시고 했던 말 또 하시잖아.
초기 치매 검사부터 받아봐야 한다니까? 사고 쳐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기 전에 미리 손 쓰는 게 효도야. 엄마가 좋아하실까? 그래도 평생 나밖에 모르고 사신 분인데. 아유, 그러니까 더더욱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우리가 끼고 있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니 방, 거기 햇볕도 잘 들고 넓잖아. 당신 서재로 바꾸면 딱이야. 태준이 공부방이랑도 가깝고, 우리 집 효율을 생각해야지, 응? 순옥의 손이 부르르 떨린다. 벽을 짚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린다. 효율. 그놈의 효율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이 아들을 위해 바친 시간은 효율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남편 사별하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번 돈,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아들 학원비는 단 한 번도 늦춘 적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판교 아파트 산다고 했을 때 제가 살던 낡은 빌라 판 돈에 퇴직금까지 다 내준 건 오직 하나, 내 자식 곁에서 죽고 싶다는 그 소박한 꿈 때문이었는데 말이죠. 순옥의 좁은 방, 낡은 사진첩을 넘기는 순옥의 손. 사진 속에는 어린 민수를 업고 환하게 웃는 젊은 순옥이 있다. 사진 속 저는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업고 키운 이 아이가 훗날 저를 서재를 만들기 위해 치워야 할 가구 취급할 줄은요. 한숨 사실 전조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만든 김치에서 군내가 난다며 몰래 버리곤 했고, 아들은 제가 말을 걸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저는 그저 제가 늙어서, 제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 줄만 알고 미안해하며 더 열심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가전제품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순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휑하지만 평소보다 더 정성껏 아침을 차렸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세수를 하고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죠.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식탁 위에 놓인 요양원 팸플릿을 급히 신문지로 덮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몸짓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국 식기 전에 먹어라. 오늘 황태국은 신경 좀 썼다. 시원하네. 엄마,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너희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태준이도 이거 멸치 맵지 않게 볶았으니 많이 먹어라.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셔서. 저희가 좋은 곳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공기 좋고 친구분들도 많은 그런 편안한 곳이요.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참 고맙구나. 안 그래도 나도 내 노후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단다. 순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번뜩인다. 지연은 당황해서 시선을 피한다. 고맙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패를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밀어넣으려 한다면 저는 저들이 가장 아끼는 그 효율과 성공의 기반을 무너뜨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출 끼고 샀다는 이 아파트, 사실은 제 명의의 건물 임대료가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일이죠. 저 바보 같은 것들은 제가 그저 운 좋게 남편 유산이나 조금 받은 할머니인 줄 압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난 뒤 텅 빈 거실. 순옥이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식탁 의자에 걸어둔다. 앞치마를 벗으니 어깨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쇳덩이를 얹은 듯 무겁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이 얇은 천 조각 하나에 다 녹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서류 몇 장과 인감 도장이 들어있죠. 이 도장 하나를 찍기 위해 제가 얼마나 모질게 버텨왔는지 너희는 모르겠지. 민수야, 너는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알거지가 되어 죽은 줄 알지만 사실 내 아버지는 마지막 낡은 땅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셨단다. 이건 순옥이 당신 노후고 우리 민수 미천이야. 유언처럼 남긴 그 땅이 지금은 강남 노른자위 빌딩이 되었다는 걸 알면 내 며느리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순옥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현관문에 선다.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유령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집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준 모든 것, 이 집의 안락함과 너희의 허세까지 전부 다 정산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순옥이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밖은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비친다. 지연아, 너 아까 요양원 리스트 알아보고 있다고 했지?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조만간 너희 부부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제 김순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70평생 참기만 했던 한 여자가 어떻게 자식의 뒤통수를 치는지 그 통쾌한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찾아간 은행 대여금고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끔은 침묵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평생을 이해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입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요양원 갈 날만 기다리는 줄 알겠죠. 제가 그들 앞에서 웃으며 과일을 깎는 동안 제 머릿속에선 이미 완벽한 이별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은행의 프라이빗 룸피비룸. 순옥이 세련된 원피스 차림으로 앉아있다. 그 앞에는 젊은 은행 직원이 깍듯하게 서류를 내민다. 판교 아파트를 나선 제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은행입니다. 집에서는 낡은 티셔츠에 앞치마가 전부였지만 이곳에서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은행 지점장이 직접 나와 허리를 숙이며 맞이하는 귀빈, 바로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빌딩을 가진 김순옥 회장이죠. 회장님, 요청하신 서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대여금고에 보관하셨던 등기권리증과 건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법인 인감도 확인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불효자 방지법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넘길 자료들도 다 챙겨주세요. 아들에게 증여했던 집값 출처 증빙 서류도 빠짐없이요. 금고 안에서 차가운 철제 상자가 열릴 때 제 심장도 같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서류 뭉치들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입니다. 아들 민수에게 보탰던 그 집값들, 사실은 제 빌딩에서 나온 임대료를 차곡차곡 모아 건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돈 좀 있다는 말 대신 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을 뿐인데 그 배려가 독이 되어 돌아왔네요. 다시 판교 아파트 주방. 순옥이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을 닦고 있다. 아들 부부가 퇴근에 들어온다.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유난히 밝은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요양원 팸플릿 대신 여행 가이드북이 들려있네요. 아, 자기들끼리 여행 갈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제 등 뒤에서 요양원을 논의하던 자들이 이제는 제가 사라진 집에서 누릴 자유를 미리 맛보는 중이죠.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태준이가 바다 보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니는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계세요.
다녀와서 우리 중요한 얘기 좀 해요. 아시죠? 엄마 미안해. 같이 가면 좋은데 일정이 좀 빡빡해서. 아, 그리고 지연이가 집 좀 정리하고 싶대서 사람 불렀으니까 옷가지 같은 거 미리 좀 챙겨둬. 안 쓰는 건 버리려고. 순옥의 손이 멈칫하지만 곧바로 다시 행주를 움직인다. 안 쓰는 건 버리려고. 아들의 그 말이 마치 저를 지칭하는 것 같아 가슴이 쓰립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안 쓰는 물건처럼 버려질 준비를 해야겠군요. 하지만 버려지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의 허영심이 될 거다.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다녀들 오너라. 나도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두마. 밤늦은 시간 순옥의 방. 순옥이 낡은 캐리어 하나를 펼쳐놓고 짐을 싼다. 사진기, 돋보기, 남편이 사준 오래된 스카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 가방. 짐을 싸다 보니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온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서류들을 들고 나갑니다. 저는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평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고향 친구죠. 순호가 결정했니? 여기 내가 지낼 방 햇살 잘 들게 청소 싹 해놨다. 몸만 와. 우리 이제 자식 눈치 안 보고 우리 이름으로 살아야지. 고맙다, 명수가. 나 정말 큰 결심했다. 이제 앞치마는 여기 두고 갈 거야. 내 이름 석자 찾아서 갈게. 전화를 끊고 식탁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남긴 여행 일정표 옆에 저는 제가 준비한 선물을 올려두었습니다. 강남 빌딩의 외경이 담긴 사진 한 장과 그들이 요양원 리스트를 뽑았던 것과 똑같은 형식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사본이죠. 아직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장 행복해할 그 순간에 맞춰 제 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큰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선다. 순옥이 배웅한다. 어머니 잘 쉬고 계세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인사를 뒤로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드디어 이 거대한 감옥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증여 철회 소송 접수해 주시고 아들 집으로 내용 증명 발송해 주세요. 순옥이 고급 택시를 타고 아파트를 떠난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판교의 고층 빌딩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서류들은 지금 강남으로, 법원으로 날아가고 있죠. 아들 민수야, 며느리 지연아. 너희가 제주도 푸른 바다에서 와인을 마시는 동안 판교 아파트의 문은 서서히 닫히게 될 거다. 아니,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이제 나에게만 있단다. 너희가 돌아왔을 때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파출부인 줄 알았던 내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인생의 정사는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에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집을 비우라니요. 여행지에서 날아온 비보에 사색이 된 아들 부부. 텅 빈 집, 식탁 위에 남겨진 건물주 계약서의 진실. 내가 준 건 사랑이었지만 너희가 돌려준 건 배신이었다. 순옥의 사이다 폭발, 그 결정적인 순간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복수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그 발밑의 세상을 통째로 드러내는 것이죠. 아들 부부가 제주도 바다를 보며 웃고 있을 때 저는 판교의 70평 아파트에서 마지막 청소를 마쳤습니다. 평생 닦아온 거실 바닥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더군요. 이제 이 빛나는 거실은 제 눈물이 아닌 그들의 눈물로 채워질 차례입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 순옥이 평소 입던 낡은 앞치마를 정성껏 접어 식탁 의자에 걸어둔다. 그 옆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한 장이 놓여 있다. 앞치마를 벗어두는 손이 가벼울 줄 알았는데 묘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의 유령으로 살며 묻혀온 제 세월이 그 천조각에 다 배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식탁 한복판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강남역 금싸라기 땅에 우뚝 솟은 12층 빌딩의 등기권리증 사본,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발송한 부동산 명도 소송 및 증여 철회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순옥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에 선다. 도어락의 띠리릭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울린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양평으로 향하는 길,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아마 제주도 숙소에 도착해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간이겠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식탁 위 서류 확인해라.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짐 빼라. 그 한 문장을 전송하고 나니 비로소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김순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저녁, 판교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열린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온다. 여행지에서 제 문자를 확인하고 미친 듯이 달려왔을 겁니다.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만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민수 씨, 이것 좀 봐. 강남역에 있는 이 빌딩, 이거 소유주가 어머님이야? 법인 대표가 김순옥?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뭐야? 명도 소송? 증여 철회? 엄마가 우리 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 집 살 때 엄마가 보탠 돈이 이 건물 임대료였다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며느리. 아들은 넋이 나간 듯 벽을 짚고 서 있다. 제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방을 없애고 서재를 만들겠다고 비웃을 때 저는 그들이 사는 이 집의 뿌리를 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수야, 내가 대기업 과장이라며 어깨에 힘주고 다닐 때 쓴 그 외제차, 내 처자식이 누린 그 모든 사치가 실은 세상 물정 모른다며 무시하던 내 엄마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란다. 양평 쉐어하우스의 테라스. 순옥이 친구 명숙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고 있다. 양평의 공기는 판교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에게 걸레질을 시키지 않고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옥아, 오늘 날씨 참 좋다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들이 있을 뿐이죠.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민수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우리가 잘못했어. 지연이도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어떻게 자식이 사는 집을 비우라고 해? 엄마 강남 건물주라며. 그럼 우리 좀 더 도와줄 수 있잖아. 제발. 민수야. 나는 이제 너희를 도와줄 엄마가 아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할 때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어디서 보낼지 결정했어.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다. 이번 주까지 안 비우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니 그리 알아라. 전화를 단호하게 끊는 순옥.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린다. 자식에게 다 내어주는 것이 미덕인 세상은 끝났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자식들에게는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하죠. 저는 그들에게 가장 아픈 회초리인 가난과 현실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그 무게를 이제 너희도 직접 짊어져 보렴. 양평의 조용한 정원. 순옥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본다. 처음으로 얼굴에 깊은 평화가 깃든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제 손에 쥔 건물 계약서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돈은 그저 제 독립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들 녀석이 제 빌딩 위치를 알면 아마 매일같이 찾아와 빌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 빌딩 보안업체가 아주 철저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무릎 꿇고 찾아온 아들 부부와 그들을 향한 제 최후의 일침. 그리고 제가 꿈꾸는 진짜 인생 이막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제 반란의 종지부를 함께 지켜봐 주시겠어요? 마지막 회에서는 어머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갈 데 없어요. 양평까지 쫓아온 아들 부부의 처절한 구걸. 하지만 순옥은 그들에게 인생 최대의 교훈을 남기는데, 효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황혼의 반란, 그 찬란하고 감동적인 마지막 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나면 천국에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곳은 아들 집 거실 바닥이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할 때 제 인생은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진짜 독립기념일이자 저를 버리려 했던 이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가르침의 기록입니다. 양평의 한 전원주택 마당. 따사로운 햇살 아래 순옥이 친구 명숙과 함께 갓 수확한 채소를 다듬고 있다. 평화로운 분위기. 양평의 아침은 판교의 아침보다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새벽같이 일어나 대리석을 닦던 손으로 이제는 흙을 만지고 꽃을 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여전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볍네요. 이곳 쉐어하우스 친구들은 저를 민수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순우가 오늘 된장찌개 맛있다라며 제 이름을 불러주죠. 7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평화를 깨고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네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제주도에서 보던 그 화려한 옷차림은 어디 가고 며칠 밤은 샌 듯 췌장한 얼굴들입니다. 민수가 무릎을 털썩 꿇으며 순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 지연은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서 있다. 엄마,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집 명도 소송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나 그 집 대출금이랑 이자 감당 못해. 엄마 강남 빌딩 있다며. 그 건물 임대료 조금만 돌려주면 되잖아.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요양원 얘기도 다 어머님 편히 쉬시게 하려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 모실게요. 판교 집 어머님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제발 화 푸시고 돌아가요. 네. 순옥이 흙 묻은 손을 털고 천천히 일어서서 그들을 내려다본다. 눈빛에는 미움도 사랑도 아닌 깊은 허탈함이 서려 있다. 무릎 꿇은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저 아이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화가 나서 이러는 줄 알죠. 아니요, 이건 화가 아니라 정산입니다. 평생을 공짜로 부려먹은 제 인생에 대한 뒤늦은 청구서를 내민 것뿐입니다. 민수야, 지연아.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근데 어쩌니? 그 판교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놨단다.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던 차, 내 법인 명의인 거 알지?
그것도 오늘자로 회수 처리했다.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이래? 우리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거야? 태준이는 어떡하고? 태준이가 걱정되면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나는 너를 부족함 없이 키웠고 내 노후까지 털어 집까지 해줬다. 부모로서 할 도리는 거기까지야. 그 이상을 바라는 건 효도가 아니라 강도질이란다. 너희가 내 방을 없애고 서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나도 내 마음속에서 너희 방을 치워버렸단다. 순옥이 지연을 똑바로 응시한다. 지연은 고개를 떨군다. 며느리 지연아, 너는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인 줄 알았지? 내가 그토록 입점하고 싶어 했던 그 강남 빌딩 1층 카페, 내 허락 없이는 계약 연장 안 될 거다. 효율을 따지는 내 방식대로 나도 효율적으로 결정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비용보다 너희를 독립시키는 비용이 내 남은 인생에 더 이롭겠더구나. 순옥이 친구 명숙의 어깨를 감싸고 뒤돌아 집 안으로 향한다. 아들 부부는 망연자실하게 마당에 남겨진다. 뒤에서 들리는 아들의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문을 열었겠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가 저 문을 다시 여는 순간 저는 다시 급여 없는 파출부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데 이제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 등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 교육이라 믿습니다. 해질녘 쉐어하우스 거실. 순옥과 친구들이 모여 앉아 직접 만든 만두를 빚으며 웃음꽃을 피운다. 그날 이후 제 핸드폰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태준이 소식이 궁금하긴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의 양육비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제 돈으로 난생 처음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가보고 싶었던 스위스 알프스로 떠나려고요. 73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여행객 김순옥으로 사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열쇠가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열쇠로 자식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도 거친 손마디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순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인자하게 웃는다. 제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구원한 축제죠. 여러분의 황혼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양평의 작은 카페,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순옥의 뒷모습. 그녀의 앞치마에는 바리스타 김순옥이라는 명찰이 반짝이고 있다. 그녀가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끝난다. 끝까지 함께 해준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